안녕하세요. 컨셉터 놀라입니다. 오늘 시즈님이랑 같이 나오지 않고 저 혼자 나와서 실망하신 분 계신가요? 설마 없으시겠죠? 오늘 제가 혼자 나온 이유는 사실 블로그의 디자인 그리고 블로그의 컬러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써야 될지 좀 많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용한 팁들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그 실습 위주의 수업이다 보니까 제가 컴퓨터 화면을 띄워놓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네, 유용한 팁들을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가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저는 블로그 중에서도 사실 이미지가 좀 더 강한 비주얼 글쓰기 쪽에 강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한번 몇 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저의 그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모바일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PC 화면에서 보면 이렇게 일러스트로 표현한 저의 그 퍼스널 브랜딩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활기가 넘치는 오렌지 컬러를 포인트 컬러로 사용해가지고 저를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로 링크로 이렇게 걸어놓은 홈페이지형 블로그입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오렌지 컬러를 기본적으로 좀 섞어가지고 저를 표현하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컬러나 색감 같은 것도 제가 좀 하나하나 신경 써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부분이고요. 시즈닝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하나의 강렬한 그 시즈닝만의 그 하늘색을 써가지고 그 퍼스널 브랜딩을 좀 해드린 사례였고, 지구님 같은 경우에도 건강하게 디톡스하고 새벽 기상하는 습관을 좀 길러주는 그런 코칭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미지적으로 한 번에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도록 퍼스널 브랜딩을 해드린 케이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영업자 최 대표님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그 외식업 프랜차이즈 대표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의 어떤 그 열정적이고 굉장히 그 강렬한 이미지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사람들이랑 같이 있고 굉장히 인맥이 그 넓은 이런 부분을 그 일러스트로 제가 퍼스널 브랜딩을 해드린 케이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그 라이크 스프링이라고 소잉 공방을 이렇게 스티치적인 요소를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게 공방의 그런 분위기를 좀 살려드렸고요. 여러 가지로 저는 그냥 단순히 어떤 디자인을 한다라는 개념이기보다는 이 브랜드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지? 라는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코칭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시리즈로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아로마 튜터 레노님을 어떻게 그러면 퍼스널 브랜딩을 할 수 있는지 이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되게 고민이 좀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디자인적인 어떤 경험도 있으면 훨씬 더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도 배우면 어느 정도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이미지 이런 걸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는지에 대한 팁은 좀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일단 아로마 튜터 레노님을 제가 시즈님이랑 가서 그 오프라인 그 수업 장소에서 만났거든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면 이렇게 시즈님 저랑 같이 컨설팅 준비를 하고 있으셨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수업을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큰 책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예전에 이런 올리브 그린 색의 전체적인 그 벽면을 사용하셨대요. 그래서 공간을 보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무의 그런 가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한 공간은 이렇게 강렬한 오렌지 컬러로 또 벽면을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나무가 많은 그런 공간입니다. 아로마 튜터 레노님이랑 그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분이 되게 그 좀 강렬한 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이미지, 브랜드의 이미지가 여태까지 레노벨로 이렇게 좀 말랑말랑했고, 그리고 그 인테리어도 초록색으로 좀 이렇게 차분한 이미지였잖아요. 그런데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아로마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좀 이렇게 다운시키거나 굉장히 차분하게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굉장히 사람을 업시키고 활력을 있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들은 되게 차별성이 있는 요소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했었는데 레노님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의 이런 갈색이 나는 그 오일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를 표현하고 그것이 좀 약간 사람을 업시키는 그런 오일이래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시안을 잡아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신 그런 블로그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아무리 이것을 보고 있어도 사실 너무 뜨거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약간 활력 있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색깔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 레노님의 의도는 사실 사람을 좀 더 활력 있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업시킨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제가 조금 더 생각해 봤을 때는 이런 붉은 계열보다는 좀 시원한 계열, 약간 상큼한 계열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레노님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이라든지 오렌지색이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색깔을 고를 수 있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시원한 향을 뜻하는 페퍼민트나 좀 시원한 향을 가지고 있는 푸른색, 청록색, 민트색 이런 계열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브랜드가 지금 좀 시원하고 활력 있고 좀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를 나는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빨간색은 좀 더워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답답하고 조금 무게감 있고 되게 좀 처지는 느낌이 전 드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 컬러를 정할 때, 내가 메인 컬러를 정해야 될 때 그때 중요한 건 내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내가 추구하려는 방향과 컬러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분위기가 이게 너무 상반되면 안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런 것 같아 라고 해서 시도를 해봐도 막상 이렇게 보면 또 결과물이 좋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컬러를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른 컬러를 좀 제안 드리는 거예요. 약간 민트 컬러, 좀 더 가벼운 컬러, 시원한 컬러를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좀 고민을 하는데요. 일단 미리 캔버스에서 작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리 캔버스를 전혀 사용해보지 않았다 하면 기본 영상을 제가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는 따라해서 해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브랜드 컬러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제가 좀 집중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미리 캔버스에 들어갑니다. 제가 한번 시안을 잡아 본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사실 미리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추천을 드리고 되게 어렵지 않게 사용을 할 수 있으면서 되게 한글 폰트가 되게 다양하게 지원된다는 점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이 사이즈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그 블로그에는 여기 영역부터 여기 영역까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확인하냐면 여기 관리에 들어가면 꾸미기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꾸미기 설정에 들어가서 먼저 제가 여기 보면 여기 위에 검은 줄이 있고 여기 밑에 검은 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여기 부분은 지금 레노님이 디자인을 하신 부분인데 여기 상단 영역, 하단 영역에 검은 줄은 원래 스킨이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네이버의 스킨이. 그래서 이 부분은 없애야 돼요, 먼저는.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는 스킨을 제거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그냥 아무거나 그냥 뭐 도큐먼트가 됐든 아니면 화이트 라벨이 됐든 솜사탕이 됐든 아무거나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 도큐먼트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아로마티터님이 블로그에서 이렇게 옆에 왼쪽에 메뉴가 있는 그런 방식을 레이아웃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왼쪽에 메뉴가 있는 디자인을 선택해야 됩니다. 왼쪽에 메뉴가 있는 디자인, 네, 그냥 이런 거를 선택해 볼게요. 사각사각 이런 거 미리 보기. 얘는 오른쪽에 메뉴가 있네요. 그게 상관없어요. 그냥 일단 사용을 해볼게요. 바로 적용하는데 레이아웃을 변경해서 사용해 볼게요. 레이아웃.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사이드바가 있는 형태인데요. 왼쪽으로 바꿔줍니다. 네, 이렇게 왼쪽으로 바꿀게요. 네, 바꾸고 그 다음에 미리 보기. 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죠? 네,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
이렇게 일단 바꿔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네네 됐습니다. 그러면 관리에 다시 들어가서 꾸미기 설정 들어가서 세부 디자인 설정에 들어갈 거예요. 세부 디자인 설정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레노님이 붉은 톤의 디자인을 원하셨지만 저는 그 붉은 톤과 푸른 톤을 좀 섞어서 디자인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저희는 타이틀부터 바꿔볼 건데 이 타이틀을 보면 여기 리모컨에서 타이틀 영역을 보면 블로그 제목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게 이렇게 체크 버튼을 이제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영역 높이를 설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요거 부분을 좀 디자인을 할 건데 이렇게 늘려주면 여기가 이렇게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늘려보면 그래서 여기를 한번 디자인을 할 건데요. 저는 한 300, 400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400 이렇게 400으로 네, 하고요. 하지 않음으로 하고 적용을 해볼게요. 네, 그럼 여기가 이렇게 벌어졌죠. 그럼 저희가 400만큼을 디자인을 할 거라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를 이제 디자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까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꾸미기 설정에서 세부 디자인 설정에서 여기 타이틀 보면 여기 타이틀 영역에 가이드가 있습니다. 직접 등록을 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면 가로가 966, 세로가 50에서 600 픽셀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이세요? 다시 한번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가로가 966, 세로가 50에서 600 픽셀 이렇게 디자인을 966에서 딱 맞춰서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캔버스에 와서도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서 966에 400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좀 시원한 느낌의 파란색을 저는 민트색을 써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여기에서 요소를 클릭해 주고요. 그라데이션이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쭉 뜹니다. 그라데이션이라고 검색하면 거기 중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보는 거예요. 어떤 게 좀 더 시원한 느낌이 들까? 쭉 내려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저는 요거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늘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늘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가 너무 답답하죠. 지금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여기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위에가 파란색이죠. 그러면 요거는 고정되어 있고 요 파란색만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아래에 그 하늘색 같은 청록색이 마음에 들어서 얘를 뒤집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뒤집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주고요. 그 다음에 밑에 파란색을 조금 옅은 색으로 바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조금 더 옅은 색으로 아니면 이거보다 더 옅은 색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색 팔레트를 추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더 시원한 색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클릭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바꿔볼게요. 한 다음에 여기다 글씨를 쓸 건데요. 글씨는 텍스트 하고 텍스트에서 저는 이런 텍스트가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그룹이 묶여져 있어요. 여기 글씨 부분은. 그래서 여기를 그룹을 일단 풀어줄 거예요. 그룹을 누르면 여기에 이렇게 자물쇠가 엮여 있는데 이거를 클릭해서 그룹 해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테두리 부분이 있어요. 이 테두리를 딜리트 삭제하고 이 부분을 늘려줍니다. 이렇게 늘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목을 쓸 건데요.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아로마 튜터 레노이 향기 컨설팅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 정도에서 여기 정도까지 이렇게
네, 여기 지금 배경이 이렇게 움직이죠. 글씨를 움직이고 싶은데 그러면 이 배경을 여기 원하는 자리에다가 딱 놓으시고 네, 놓으시고 여기 옆에 그 자물쇠가 있어요. 자물쇠를 클릭해서 잠가 버려요. 그러면 이제 글씨만 움직입니다. 네, 이 글씨를 지금 조금 크기를 줄일 거예요. 네, 약간 줄여서 네, 이 정도 하고 검은색은 너무 더워 보이죠? 그래서 흰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글씨를 흰색. 이렇게만 해도 좀 쉬웠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얘를 여기 옆에 그라데이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라데이션을 가지고 한번 좀 시원한 느낌. 네, 이런 거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네, 요거에서 방향을 좀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제가 이 컬러를 왜 선택했냐면 전체적으로 약간 시원한 느낌의 여기에 흰색과 그 다음에 약간의 그런 라임색, 약간의 그린색, 약간의 오렌지색. 오렌지색이라기보다는 약간 개나리색, 약간 이렇게 되죠. 이런 색들이 다 향기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향기라고 했을 때 색을 가지고 향기를 떠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향을 우리가 인터넷에서 맡을 수는 없지만 이걸 보는 순간 향기와 연결될 수 있는 색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향기와 관련되어 있는 색깔들을 제가 좀 이렇게 일부러 고른 거죠. 그리고 이 밑에 예를 들면 그 레노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자격증과 협회에서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게 조금 그 장점인데요. 보면 미국 나하 아로마 스쿨의 그 내용을 가르치신대요. 그러면 저는 제목에서도 그런 게 좀 드러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도 약간 키워가지고 이렇게 키워서 미국 나 노드는 받으신 다음에 자, 다시 와서 관리 들어가서 꾸미기 설정 들어가서 세부 디자인 들어가서 타이틀에 들어가서 직접 등록, 파일 등록, 타이틀에 들어가서 직접 등록, 파일 등록, 네, 여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입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스킨이 겹쳐가지고 잘 안 보이죠? 그럼 스킨 배경을 여기 컬러 흰색으로 바꾸시면 여기가 없어졌죠? 보이세요? 네, 컬러에서 흰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나머지도 한번 그럼 어울리게 해볼게요. 여기 카테고리에서 여기 부분 좀 색깔 넣어볼게요. 여기 카테고리 부분에서 이제서야 조금 원하시는 붉은색을 넣으면 됩니다. 약간 그 원하시는 색깔 컬러를 여기 제목 영역에서 아무거나 해보면 여기 이렇게 색깔 들어가는 거 보이죠? 네, 이 부분을 이제 약간 원하셨던 이런 갈색이나 이런 걸 넣어볼 거예요. 요거를 넣고 그러면 요거 제목을 이렇게 넣는데 이게 검은색이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목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줘야죠. 그럼 이렇게 보이겠죠? 네, 좋아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도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부분 여기를 네이버
여기 메뉴, 프롤로그 여기 부분, 여기도 컬러 원하시는 대로 네, 이 색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색깔도 예쁘네요. 약간 초콜릿색. 요거를 가지고 하고 기본 색깔을 흰색. 네, 잘 보이게. 그 다음에 강조 색깔도 흰색. 네, 이렇게 해서 잘 보이게. 아니면 강조 색깔을 뭘로 하면 좋을까요? 뭘로 하면 조금 더 튈까요? 오렌지? 이런 걸로 해볼까요? 잘 안 보이네요. 그러면 같이 파란색. 네, 좋아요.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적용. 민트색으로 하면 좋겠다. 네, 민트색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카테고리도 다시 색깔 바꿀게요. 그러면 구성 박스에서 요거 색깔을 약간 초콜릿색. 네, 바꿨습니다. 자,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 댓글 여기 부분도 바꿔볼게요. 글이랑 댓글 여기를 제목 색깔이 지금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검은색 말고 여기도 좀 튀는 색깔로 해볼게요. 약간 민트 색깔. 네, 좋은 것 같아요. 민트 색깔이나 이런 색깔. 약간 민트 색깔 이걸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 댓글 부분도 네, 이렇게 강조 색깔 여기 민트로 바꾸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좋은데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적용. 좋습니다. 네, 아까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여기가 약간 좀 허전한 느낌? 약간 허전한 느낌? 네,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는 큰 분위기가 확실히 화사해졌죠. 네,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앞으로 쓰게 되는 요 글씨체 있잖아요. 글씨체가 사실은 사람의 어떤 그 말투나 약간 목소리랑 비슷해요. 그래서 뭐뭐 했는데요 라고 하고 되게 부드럽게 말랑말랑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나눔 고딕을 사용해도 괜찮은데요. 이거를 제가 폰트만 한번 바꿔볼게요. 자, 보세요. 네, 여기 부분을 이렇게 여기 부분을 제가 나눔 고딕이 아닌 나눔 명조로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분위기가 다른지. 어떤가요? 이쪽이랑 이쪽이 약간 뭔가 분위기가 좀 다르죠? 여기랑 여기 어떠세요? 그래서 요게 그 폰트가 주는 느낌이 사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명조체를 되게 많이 선호하는데요.
뭐 코딕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훨씬 명조체가 여성스럽고 좀 더 그 뭐랄까 섬세한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이렇게 고딕체는 좀 신뢰감이 있고 되게 정직하고 이런 솔직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좀 감성적인 사진이나 이미지를 다루다 보니까 명조체를 되게 선호하는 편입니다. 폰트를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바꾸냐? 매번 내가 바꿔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 폰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에 들어가서 기본 에디터 설정에 들어가서 에디터 1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대부분. 그러면 기본 선체 설정을 여기서 나눔 고딕이 아닌 나눔 명조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보통 15 폰트로 기본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건들지 않으면 돼요. 네,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고요. 다시 블로그로 들어와서 폰트를 이제 바꿨으면 네, 이렇게 바꿨으면 네, 여기에서 이 색깔이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다 회색이에요. 회색.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회색을 가져갈 거냐 아니면 이거를 좀 색깔을 바꿀 거냐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부분을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색깔을 아까 원래 그 초콜릿 색깔 이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어때요? 뭔가 되게 통일감 있어 보이지 않나요? 네, 이게 조금 가독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 좀 더 진한 색깔로 바꾸면 돼요. 이 회색보다도 얘가 더 진하게 느껴지죠, 지금. 그래서 얘를 다시 조금 더 이것도 바꿔볼게요. 똑같이 15 폰트 나눔 고딕이 아니라 나눔 명조, 그리고 얘 색깔을 검은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검은색으로 바꾸니까 훨씬 가독성이 좋아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것도 좋고 이렇게 쓰는 것도 좋고 본인이 서체도 선택하시고 컬러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어떻게 쓸 건지 내가 규칙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거를 들어가서 보면 자, 보세요. 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명조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검은색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내가 강조를 하고 싶은 글자들은 이렇게 저의 포인트 컬러인 오렌지색을 사용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내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키워드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저는 폰트를 키웁니다. 사이즈를 훨씬 더 키우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조금 집중하지 않아도 될 그런 정보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폰트의 사이즈를 더 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독성이 좋도록 이렇게 한 줄 한 줄을 너무 붙여서 쓰지 않아요. 특히나 명조체 같은 경우에는 읽기가 좀 어려워요. 훨씬 고딕체보다 읽기가 어렵기 때문에 너무 붙여서 긴 문단을 만들어 버리면 사람들이 글을 읽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꼭 읽어야 되는 중요한 이야기들을 저는 검은색, 그 다음에 오렌지색을 합쳐서 쓰고 있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약간 힘을 뺀 회색을 사용하기도 해요.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조금 더 그 글을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돈해서 이렇게 문단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조금 더 가독성 있게 글을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신만의 어떤 이런 컬러들을 만들고 그거를 글 안에서도 통일감 있게 표현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보시면 남들이 읽기 편한 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 글을 쓰는 것은 단순히 나의 일기장을 쓰는 것이 아니라 검색되는 글쓰기라는 걸 매번 제가 강조하고 있잖아요. 남들이 검색해서 열심히 시간을 내서 들어와 줬는데 내 글을 읽기가 너무 어렵게 쓴다든지 내 글을 읽을 때 좀 불편함이 느껴지게 쓴다든지 하면 사람들이 읽기가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그 시간을 내서 내 포스팅을 보는 것만큼 나도 조금 더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독자를 위한 매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비주얼 글쓰기라는 거는 블로그를 예쁘게 꾸밀 거야 라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독자를 어떻게 좀 더 편하게 읽게 하는가 라는 어떤 배려의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꼭 아시고 글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글쓰기와 이미지를 돕는 브랜드 이미지 컨설턴트 컨셉터 놀라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